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집단일지 그 실체를 짚어봅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청소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를 공포로 몰고 있는 분노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기독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수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을 둘러싼 우려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368명.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줌으로써 헌법 20조에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80%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했다며 대법원과 국방부가 여호와의 증인과 결탁해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이자 가변적 성격을 지니는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양심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심과 관련된 간접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정황 사실들로 입증하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한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편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대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하고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에게 허무함을 주고 청년들에게 병역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줬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종교 집단에서 갑자기 평화주의를 교리로 내세워 병역 거부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체복무 분야로 언급되는 교정시설에서의 업무뿐 아니라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과 같은 업무도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복무를 설계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그리고 현역과 비슷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고 하면 현재 군인들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민관화 시키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뢰 제거 이런 거 우리가 유해 발굴단 이런 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고 병역 회피를 정당화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강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 대부분은 종교 문제를 이유로 듭니다. 특히 세상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단체일까요? 홍희연 앵커가 알아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의 찰스 테이즈 러셀이란 자칭 목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엔 1900년대 초에 전파됐고 세상 정부를 사탄의 정부로 규정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로부터 서적 출판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거리 곳곳에서 파수꾼이란 소책자를 배포하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포교를 진행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를 노출하면서 거리에서의 포교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사회의 평범한 일원들이라고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포교 전략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와 지옥 등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단순한 기둥에 달려 죽으셨단 교리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 피를 멀리하란 명령이 들어있다며 병원 치료 시엔 무수혈 치료만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겠다며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등의 형식을 모두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병역 거부가 단순히 평화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나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세는 10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이미 청년들의 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사회와 교회의 올바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20명이 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회와 담임 목사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인천시 부평의 한 교회에서 35살 A 목사에게 8년간 지속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또는 20대 여성들입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피해자만 모두 26명에 달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16살. 피해자 중엔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여성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돕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는 가해자가 10대 미성년 아이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빙자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가정이 좀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안 계시거나 또 이혼 가정 이렇게 좀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자신이 이제 목회자로서 멘토로서 이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휴대폰비도 대주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나중에 내가 크면 너랑 결혼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같은 피해 사실은 이미 교회 안에서 불거졌지만 가해자 아버지인 김모 담임 목사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엔 이들을 이단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정당한 징계를 해야 할 소속 노회는 방관했습니다. 그 중심엔 전 노회장으로 있었던 아버지 김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사모, 그리고 교회, 노회, 총회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이게 전부 편에 있는 사람들로 돼 있다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이런 2차 성희롱을 당하고요. 피해자들은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교단에서 A 목사를 면직 처리하고 A 목사와 그 아버지인 김모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접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가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며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뉴스 종종 보셨을 겁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이른바 분노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늘어나는 분노범죄, 대책은 없을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생각되면 보복하는 분노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과천 토막 살인사건도 분노범죄인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층간소음, 주차 문제로 인한 폭행도 분노범죄의 한 종류로 심한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일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PC방에서 말다툼 끝에 알바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은 역대 최다의 국민청원 참여로 이어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또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동을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 2만 7천여 건 중 약 32%에 달하는 9,300여 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분노란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공격성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얼마나 과도하게 표출하느냐인 겁니다. 분노 조절은 우리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며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일으킨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신학 전문가는 기독교적 대책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듯 특정 상황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게 분노 조절에 있어서는 무척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상 속에서 위로의 주체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분노하는 사회와 동조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억눌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는 분노 범죄는 혐오를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나보다 남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분노를 다스리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페미니즘 강연을 열어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성문제를 둘러싼 토론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하미 기자입니다. 한동대는 지난해 12월 성매매와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강연을 두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토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창녀라고 불리는 그런 일을 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모든 몸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성을 파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내가 스스로 나의 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 충분히 사고 팔 수 있고 협상할 수 있고.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성노동 경험이 있고, 또 지금 그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폴리아몰이라고 하는 비독점 다자연에 애인이 2명 있어요. 난교라고 막 하죠, 사람들이. 학교 측은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사전에 강연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학교는 논의 끝에 관련 학생들을 징계했습니다.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의 건화기념 아래 법적으로 금지된 성매매를 옹호하고 비도덕적 성문화를 공공연히 언급한 강연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한동대 학생 A씨는 한동대 교목실장, 학생처장, 교수 등 학교 측 관련 인사 3명에 대해 최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폴리아모리로 살고 있는 자신의 생활이 교수들에 의해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A씨 본인이 언론 인터뷰와 게시글을 통해 스스로를 공개한 상황이었고 학교는 사퇴 경과를 학내 구성원에게 공지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요. 공파 이제 들어가니까요. 앞으로 좀 계속 많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런 걸 해서 저도 교수하고 학생이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문제가 된 폴리아몰이란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뜻하는 말로 이것을 지향하는 이들은 일부 일처제를 비판하며 일부는 집단혼 형태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도 해 도덕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8일 소송과 관련된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기독시민단체들은 해당 재판이 사상의 자유란 이름으로 기독대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양국의 치열한 무역 전쟁 이면에 담긴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잔혹 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끝나는 고통,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설 요양원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이들 시설의 상당수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위클리 굿뉴스 창간 1주년 특별 기획으로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순서로 위기의 신학교육 현장을 조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1세기 신냉전이라 불리는 이들 양국의 무역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동서 대립과는 다른 이른바 경제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국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무역 불균형 문제의 이면엔 세계 패권을 향한 치열하고 전략적인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혹자는 가정폭력을 두고 누군가가 죽어야 끝나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벗어나기 힘들다는 뜻일 텐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 수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대책도 절실한 상황인데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가정의 보호를 넘어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조속한 처방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의 요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속 교단과의 갈등, 학내 분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목회자 수는 증가하는 이른바 수급 불균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신학교육의 위기는 목회자의 자질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안입니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교육의 질적인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의 기준으로 제시한 양심은 병역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개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이 입은 상처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양심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 정부가 이 숙제를 잘 풀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미술인 선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해 순회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반인들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엔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판결을 보고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고 한다거나 자녀가 가입하길 원한다는 문의도 잇따릅니다. 해당 질문 아래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답글도 보입니다. 당초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단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판결로 헌법상 공공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에 업무시설 신축을 시도했으나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과천시청은
관련 서류가 미비해 신천지에 건축 신청을 반려했다며 서류가 보완되면 추후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과천 중앙동에 위치해 있으며 신천지 소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곳에 7층짜리 업무시설 신축을 시도 중입니다. 이에 과천 시민들은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신천지 모임 장소로 사용되며 그들의 성지가 될까 우려된다며 건물 신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천지의 이 같은 종교 업무시설 건축 시도는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신천지는 수차례 건축 허가 신청을 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건축 관련법 기준에 부적합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지휘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성가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합창제엔 구티비 여성합창단도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구티비 여성합창단 황혜영 지휘자는 음악 선교를 위한 합창제라 더욱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며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음악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와 새중앙교회 성가대에서 새로운 여성 지휘자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외에 이엘 합창단, 알파와 오메가 여성 코랄, 마중물 합창단 등 총 9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여지협 소속 박천혜 지휘자는 여지협은 새로운 여성 지휘자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다며 여성 지휘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여지협은 음악 선교뿐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 해외 선교 사역 등 여러 선교 사역을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미술인 선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1명의 작가들은 교회가 60여 년간 건강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얻은 영감을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 가는 길을 수채화 작품으로 표현한 미술인 선교회 이수자 부회장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감사해 이번 작품을 그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성도들이 순회 전시를 통해 문화 생활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림교회에서 24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 광림서교회에선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광림북교회에선 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음악 작곡가 협의회가 주최하는 창작 성가곡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발표회에선 10여 곡의 새로운 성가곡이 탄생했습니다. 황송호 협의회장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곡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말씀을 전한 동명교회 이상봉 목사는 오늘 나온 곡들이 찬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쓰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입법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국 법무부는 최근 동성 간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이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동성 커플이 재산권과 상속권, 의학결정권 등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엔 자녀 입양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아시아에선 대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빈에 두 번째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바스티안 크루츠 총리는 강루회의 이후 나치 점령기에 희생된 유대인 6만 6천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를 빈 시내에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츠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나치에 의해 숨진 유대인과 어두웠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2011년 이후 탈북한 탈북민 등 106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와 구금시설의 감시원,
검사, 군인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 비리가 논란인 가운데 중국에서도 유치원과 학교에서 급식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원난성 다리시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용 우유에 물을 타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상하이의 한 사립학교에선 썩은 채소로 급식을 준비하거나 국수를 반그릇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